30년 넘게 다니겠네요. 광주광역시의 한 이야.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 준비가 한창인 지난 11월 1일 이 학교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등학생이 와. 바로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 6명이 9급 공무원 시험에 이야. 합격했기 때문인데요. 일반 행정직에 합격한 이지훈입니다. 이야. 네, 저도 일반 행정직에 합격한 어이구, 이수현입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어이구. 세무직에 합격한 이야, 김형현입니다. 세무직. 저는 관세직에 합격한 관세직. 박현화입니다. 저는 세무직에 아하이, 합격한 세무직. 오가원입니다. 저는 회계직에 야, 합격한 회계. 야, 이수연입니다. 멋있다, 멋있어. 합격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내년 4월부터 바로 공무원 연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아니 나 봤는데 졸업을 앞두고 공무원 시험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낸 이들은 시험 합격의 가장 큰 비결로 지난 3년 동안의 노력을 꼽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공무원이 좀 어렵잖아요. 단어도 어렵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막 저녁에 울면서 막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랬었거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학교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했고 집에 가서도 독서실을 가고 또 새벽 1~2시까지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했네. 인문계 친구들이나 대학 다니는 이제 사람들보다 영어를 조금 더 덜 배우기 때문에 필기 과목 중에서 영어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학교 영어 담당 선생님께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물어보고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고 복습했던 것 선생님의 같습니다. 도움으로. 야. 학생들은 단순히 시험에만 매달렸던 게 아닙니다. 학교 전공 수업을 통해서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까지 준비했다는데요. 시험 준비를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건 자격증의 개수입니다. 몇 개입니까? 몇 개일까요? 얼핏 봐도 한 3, 4개? 전 8개 있어요. 저도 한 10개에서 어머나. 11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급, 2급, 한국사, 펀드. 야, 운영사 저 10개. 운전면허증 하나 있는데. 야, 이 친구들. 많은 자격증을 취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워드 프로세서, ITQ, 컴퓨터 활용 능력은 이제 업무를 수행할 때 문서 작성이나 그런 것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산회계 자격증은 아무래도 제가 회계직이다 보니까 그런 지식이 좀 있어야 업무를 수행할 때 도움이 된다고 진짜 생각합니다. 잘하겠다. 와. 가산점이 되는 자격증은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나머지들은 저희가 나중에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자기의 전공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더 노력하고 해서 딴 자격증들이에요. 2012년부터 시행된 9급 공무원 지역인재 선발제도. 학력이나 나이 제한이 없는 일반 공무원 선발제도와는 달리 지역인재 전형은 학력이나 성적에 따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학교 수업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해 시험은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되지만 합격 후에도 수습 기간을 거쳐서 최종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이 일반 채용 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제도가 합격하실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이 제도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밝혔는데요. 네. 괜찮네. 제한적으로 대상이 정해지고 인원 중에서 저희가 성적이 우수하신 분을 추천받아서 이제 시험을 보는 제도인데 특성화고 하고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학교 장애 추천을 받아서 시험을 보는 제도예요. 공무원 채용에서도 이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이제 모색하고자 이제 지역인의 9급 수급증원 선발 시험이라는 걸 이제 계속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에요. 좋네요. 지역인재 선발 제도를 통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특성화고 출신 합격자, 특히 여학생들의 합격률이 눈에 띄는데요. 1학년은 저희 같은 경우 여학생들? 1학년에 자격증 관련해서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2학년, 3학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영어나 한국사나 국어를 계속 이렇게 방과 이후 방학 동안 이렇게 해서 다른 학생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수업량을 공부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6세 이상. 힘입어 본인 KG를 스스로가 특성화고에 1년에 한 진학해 번씩 꿈을 하는 게 키우는 학생들도 아니었을 거예요. 많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두 여자입니다. 어차피 대학을 가도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결국에는 취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먼저 취업을 해서 일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공부할 게 필요하다 싶으면 대학을 진학하는 이렇게 것이 더 똑똑해, 이거? 저에게는 맞는 선택인 것 부러워. 같아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같이 일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지역인재 선발 제도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봅시다. 업무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쌓기 위해 학생들은 정규 수업도 놓치지 않고 충실히 공부했다는데요. 학교 역시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예.
특히 공무원 대비반의 경우에는 기존 수업과는 방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 역시 더 철저하게 준비한다는데요. 아이고. 기출 문제도 보고 시험 유형이나 출제 경향 같은 걸 많이 파악하면서 그리고 지금 학생들의 수준이 매년 다르거든요. 그래서 매년 다르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기초 기본 심화로 갈 건지 아니면 이 친구들은 기초가 조금 돼 있으니까 기본 심화로 갈 건지 그런 거를 다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학교별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7명뿐.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당연하죠. 아니 뭘 해도 되겠네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방과후 시간에 영어 수업 같이 듣고 자율학습 시간에 또 공무원 수업하고 그리고 집 가서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집에 가서도 공부를 하나요 또? 네. 몇 시까지 하나요? 보통 12시 아이고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아이고. 우리 일본 지원자가 지원 직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면접까지. 이 실무 프로그램을 이용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무 일반 교과를 들으며 세무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면접 또한 시험의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모의 면접 수업도 빼놓지 않습니다. 모의 면접이라도 실제 면접 같은 질문을 받으니까 어렵고 떨립니다. 이러한 답변들을 할 때 실제 면접에서 나오는 유형을 토대로 진행된다는 모의 면접. 특히 친구가 촬영해준 영상을 통해서 면접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공무원 시험 준비랑 같이 모의 면접을 하면은 나중에 막상 닥쳤을 때 그때 준비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사들은 시험 합격이 아닌 실제 업무에 활용할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합격을 위해서만이 하는 면접 교육, 필기 교육, 교육 과정이 아닌 실제 직무에서 정말 필요한 인재, 그래서 직무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은 대부분 중학교 때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공무원을 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학교에 와서 이 학생들이 꾸준히 노력해 옴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는 충분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